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내일 동시 상장하는 실리콘트와 S&D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리콘트의 최종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트는 우리사주조합의 2.8%의 주식이 배정되었습니다. 46,244주로 약 13억밖에 되지 않는 물량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사주 실권 가능성이 낮아 보였는데 실제 배정 결과를 확인하면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46,244주는 모두 청약되었고 모두 최종 배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에 실권은 없는 것입니다. 실리콘트의 상장일 최종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 27,2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약 2,727억 원입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의 물량이 공모주주인 일반 차약자와 기관 투자자의 물량보다 조금 많은 상황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수요 예측 당시 의무 보유 확약을 건수 기준 8.46%, 수량 기준 8.37% 신청하였습니다. 실제 의무 보유 확약은 수량 기준 8.37%보다 234.77%가 반영된 19.65%입니다. 의무 보유 확약의 평균 배정 비율이 255.55%인데 평균보다 조금 낮게 배정된 것입니다. 의무 보유 확약 배정 내역을 보면 단기인 15일 1개월보다 장기인 3개월 6개월이 조금 더 많은 상황입니다. 유통 가능 물량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 보유 확약이 제외된 최종 유통 가능 비율은 35.13%입니다. 시가총액이 반영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약 958억 원입니다. 실리콘트의 상장일 유통 물량을 올해 상장한 종목들의 유통 물량과 비교를 해보면 바로 오늘 상장한 프롬바이오와 HPO의 상장일 유통 물량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실리콘트의 주체별 유통 물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 주체 비율은 기존 주주가 60.55%로 가장 많고 국내 기관이 18.26%, 일반 청약자가 14.09%, 해외 기관 투자자가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체의 공모가 기준 금액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의 상장일 매각 가능한 유통 물량은 580억 원입니다. 국내 기관이 175억 원, 해외 기관이 68억 원, 일반 청약자가 135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리콘트의 상장일 유통 물량은 기존 주주가 580억 원을 차지하고 있고 공모주주는 이보다 조금 적은 378억 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리콘트의 상장일 이후 유통 물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 기관 투자자의 15일 의무 보유 확약 주식수가 430주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전체 주식수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기에 비율로는 0.00%가 되었습니다. 상장 후 1개월에는 4.82%에 해당하는 기존 주주의 물량이 매각 가능해지고 공모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 보유 확약 0.89%가 매각이 가능합니다. 상장 후 3개월에는 1개월보다 적은 기존 주주의 물량과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 보유 확약이 유통 물량으로 풀리게 됩니다. 상장 후 3개월까지 풀릴 수 있는 추가 물량은 6.97%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3개월까지의 추가 유통 물량은 제법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리콘트의 상장일 주가 범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트는 공모가인 27,200원이 기준 가격이 됩니다. 동시호가 상한가를 기록하면 54,400원까지 상승하고 동시호가 하한가를 기록하게 되면 24,500원이 됩니다. 동시호가 상한가 후 따상을 기록하면 77,000원, 하한가를 기록하게 되면 38,100원입니다. 동시호가 하한가 후 상한가는 31,850원, 하한가는 17,150원이 됩니다. 실리콘트의 상장일 주가 범위는 최악의 경우 17,150원에서 최상의 경우 77,000원 사이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어서 실리콘트와 동시 상장하는 S&D의 최종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D는 이번 공모에서 우리사주조합에 3.3%의 주식이 배정되었습니다. 총 33,400주이고 금액으로는 9.35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실권 가능성은 매우 낮았습니다. 실제 배정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33,400주가 모두 청약되고 모두 최종 배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에 실권은 없는 상황입니다. S&D의 상장일 최종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 28,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은 1,145억 원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의 물량이 공모주주인 일반 청약자와 기관 투자자의 물량보다 조금 더 많은 상황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수요 예측 당시 의무 보유 확약 신청을 건수 기준 0.3%, 수량 기준 0.02%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은 거의 없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의무보유 확약 신청 수량 대비 1783.06%가 실제 의무보유 확약으로 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무보유 확약 수치가 워낙 낮아 최종 의무보유 확약 배정 비율은 0.28%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도 0.05%밖에 낮춰지지 못했습니다. S&D의 상장일 최종 유통 가능 비율은 57.51%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약 659억 원입니다. S&D의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을 올해 상장한 종목들의 유통 물량과 비교를 해보면 같은 코넥스 이전 종목인 엠로와 거의 똑같은 수준입니다. S&D의 주체별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체별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의 물량이 58.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무보유 확약이 거의 없었기에 기관 투자자의 물량이 일반 청약자보다 매우 많은 상황입니다. 국내 기관 투자자의 지분이 30.03%, 해외 기관 투자자가 1.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 청약자는 10.87%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상장일 매각 주체별 공모가 기준 금액으로 살펴보면 기존 주주의 지분이 382억 원, 국내 기관 투자자가 198억 원, 해외 기관 투자자는 7억 원, 일반 청약자는 약 72억 원입니다. 공모 주주들의 지분이 277억 원인데 기존 주주의 물량은 이보다 더 많은 382억 원인 것입니다. S&D의 상장일 이후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D는 의무보유 확약이 거의 없었습니다. 공모 기관 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은 1개월에 0.04%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의 물량은 상장 후 1개월 뒤에 전체 주식수의 6.12%에 해당하는 기존 주주의 물량이 매각이 가능해집니다. 상장 후 3개월까지 풀릴 수 있는 추가 유통 물량은 6.91%인 상황입니다. 상장 후 3개월까지 풀릴 수 있는 유통 물량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S&D의 상장일 주가 범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넥스 이전 종목인 S&D는 오늘까지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오늘 코넥스 시장 종가는 공모가 28,000원보다 900원이 높은 28,900원으로 종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상장일 기준 가격이 공모가가 아닌 코넥스 가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S&D의 기준 가격이 공모가보다 높다면 이 점은 매우 유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규정을 살펴보면 코스닥 시장 상장일 이전 1년간 투자 경고 또는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공모가를 기준 가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S&D의 투자 경고, 투자 위험 내역을 살펴보면 아쉽게도 2020년 9월 17일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적이 있습니다. 9월 17일부터 10월 5일까지 S&D는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되었었기에 상장일인 9월 29일 1년 이내에 투자 경고를 받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기준 가격은 코넥스 거래 가격이 아닌 공모가 28,000원이 사용되게 됩니다. 공모가 28,000원 기준 동시호가 상한가를 기록하면 56,000원이 되고 동시호가 하한가를 기록하면 25,200원이 됩니다. S&D는 최악의 경우 17,650원, 최상의 경우 72,800원의 상장일 주가를 기록하게 됩니다. 동시상장하는 두 종목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의 수요 예측 결과를 비교해보면 S&D의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는 경쟁률도 매우 낮은 상황이었고 의무보유 확약은 아예 없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S&D보다 경쟁률이 낮았던 프롬바이오가 선전한 점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프롬바이오는 단독 상장이고 S&D는 실리콘투와 동시 상장하는 상황입니다. 실리콘2는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 경쟁률이 평균 이상이었고 의무보유 확약 신청도 S&D보다는 월등히 높은 상황입니다.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만 보면 S&D보다 실리콘2의 결과가 매우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종목의 상장일 유통 물량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2의 상장일 유통 물량은 약 958억 원이고 S&D의 상장일 유통 물량은 약 659억 원입니다. 비율로 볼 때 실리콘2의 상장일 유통 물량이 S&D보다 45.45% 더 많은 상황입니다. 두 종목의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체별 금액을 비교해보면 실리콘2와 S&D 모두 기존 주주의 물량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기관 투자자 의무보유 확약이 더 많이 배정된 실리콘2가 일반 청약자와 해외 기관 투자자의 비중이 더 높은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2와 S&D의 동시상장은 서로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종목 모두 기존 주주의 물량이 제일 많은 주체인 만큼 상장일 주가는 기존 주주들의 매도 여부, 매도 시기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S&D는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임에도 소액주주 비율이 낮은 것이 변수입니다. 상장 전 코넥스에서 거래량을 살펴보면 최근 열흘간 가장 많이 거래된 날이 3,761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래가 되지 않은 9월 17일의 경우 16주밖에 거래가 되지 않았습니다. 코넥스 거래량이 매우 적었기에 S&D를 대량으로 매수하고 싶은 매수자와 가진 지분을 팔고 싶었던 매도자 모두 원활하게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면 몇 달치의 거래가 단 몇 초 만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장하면서 거래량이 적어 팔지 못했던 매도자가 있고 그 매물을 빠르게 내놓게 된다면 주가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매수를 하고 싶었지만 거래량이 적어 매수하지 못했던 매수자가 나타난다면 주가는 좋은 흐름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상장일 주가는 예측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최근 상장일의 경향을 참고할 때 초반 상승폭이 크다면 빠르게 매각하는 것이 좋은 확률을 보였고 초반 상승폭이 작다면 잠시 홀딩한 후에 매매를 하는 것이 좋은 확률을 보였습니다. 사실 매매에 정답은 없습니다. 최근 경향은 참고만 하시고 자신만의 매매 타이밍을 만들어 보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에 청약하신 모든 분들이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혹시 영상에 잘못된 점, 보충이 필요한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영상 고정 댓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